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마이너스 5%대 하락, 그죠? 그것뿐이겠습니까? XRP는 현재 마이너스 6% 하락,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 하락, 솔라나 마이너스 5% 하락.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강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죠? 이런 하락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XRP 역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코인은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 상황과 XRP 전망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럼 항상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8,000달러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또 이탈을 했어요. 짜증나죠? 그죠? 비트가 무너지면 시장은 답이 없어요. 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이에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더리움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죠? 그리고 XRP 역시 6%대 급락. 시총 상위 주요 알트코인들이 동반 약세. 그래서 시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바로 공포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투심이 줄어들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장 하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하락 요소들이 이렇게 뭉쳐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본이요, 12월 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앞전에 한번 일본 금리가 한번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왜? NK 트레이딩 때문에. 일본의 금리는 거의 변동성이 없는 제로 금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상당량의 대출을 일으켜요. 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그 대출한 그 돈으로 각국의 좋은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이라든지 투자를 해요. 이자가 저렴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엔화를 빌렸던 세력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자가 비싸지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나오기도 한 거예요. 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만 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도 매도가 나오고 여기저기 매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상환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죠?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 이 청산이 또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인 방향이 하락이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반등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파생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꺾이면서 청산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 하락을 할 게 청산이 되면서 후두두둑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뭉친 하락이 나오면서 또 뭐냐,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것 좀 볼게요. 마이크 셀러가 최근에 이렇게 보이죠? What if we start adding green do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초록색 점들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주황색 점들이 보이죠? 이게 기존에 이제 매수했던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시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녹색 점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좋은 지표를 조금씩 쌓아가면 어떨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클립토 맥락에서 그린 도트는 가격 상승 신호와 긍정적인 캔들, 모멘텀 지표의 녹색 시그널, 이거를 즉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녹색 점을 더 찍자는 말은 단순히 장난이 아닙니다. 추가 BTC를 매수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겠죠. 마이클 세일러야 뭐 오로지 BTC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제 함부로 매도도 못해요. 너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매도하면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매도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진짜로. 모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마이클 셀러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감시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1비트를 본인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팔아요. 근데 이 1비트를 판 이유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러 분석가들이, 언론들이. 근데 이 사람 그냥 팔아본 건데 자기가 그냥 쓰려고. 근데 그게 의미 부여가 확산이 돼서 말도 안 되는 파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는 진짜로 비트코인을 함부로 매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현금이 자금을 끌어들일 저희 방법이 없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체만 가지고도 회사 내에서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추가적인 무언가의 상품을 만들어서 주변 그 대형 회사들로부터 투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 없고 마이크로 스트레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디서? 저점에서.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잠깐 차트를 볼게요. 지금 니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이클 세일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없었죠. 왜 여기서일까요? 아니 여기 더 빠져서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BTC의 평단가가 더 내려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 이 얘기 듣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던데요. 아, 위험하구나. 그러니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왜? 저건 커뮤니티를 이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매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죠. 그래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나의 자산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줘요. 전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BTC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만 BTC 가격이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도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 의미심장한 밈을 띄었지만 저는 결국 저거를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는 BTC를 매수합시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정말 신기해요. 이 암호화폐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NK 트레이딩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진짜로 확정은 아니라고요. 전에도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동결됐어요. 이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소문만 죽어라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 건데, 저는 이거 정말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가격을 깨지 않잖아요. 얼마냐? 1억 2,480만 원. 그냥 1억 2,400만 원이라 하죠. 1억 2,400만 원을 깨지 않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봐요. 이거 완벽한 역헤드 앤 숄더예요. 근데 이 하락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조장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왜 하락했어요? 12월 달 금리 인하 없다. 이거였죠. 첫 번째 이유.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일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클 셀러의 BTC 매입을 하는데 마이클 스트레지의 BTC의 불안 요소.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What? 분위기만 조장을 했죠. 마이클 셀러도 매도 안 했고, 그렇죠? 특별한 매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일부러 매도를 치면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자, 뭐 어차피 의욕적인 부분이긴 해요. 자, 보면은 최근 하락을 두고 미국 정부 혹은 대형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의 숏포지션 또는 공매도 세력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요. 특히 마이클 스테이지의 보유량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자주 되고 있죠. 즉 미국 정부가 마이클 스트레지를 인수하려 한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비트코인 하락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ETF,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TF에 대한 버블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의도적인 하락이다. 확정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고요. 그런 팩트들이 없이 오로지 그냥 밈이라니까요. 자, 처음에 그랬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고 나면 항상 뭐가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장이에요.
참 얄밉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투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를 보여주면서 이 32평을 때려야 돼요.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캔들이 이 32평을 때려야 돼요. 한번. 이게 때렸을 때 진짜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얘를 때려야 됩니다. 얘를. 자, 그리고 리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리플이 싱가포르 결제 사업 확장을 승인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리플의 생태계가 또 확장을 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리플 마켓 제 APAC 이거예요. 이거 리플 싱가포르 법인 리플 마켓 APAC 싱가포르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센스 범위를 확장을 승인을 받았다.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수치 그리고 보관, 수합 그리고 결제 그리고 지급 말 그대로 원서클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과정 합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겠죠. 확실히 또 리플은 이 부분이 또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융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는 앞으로 확실히 글로벌 암호화폐이면서 글로벌 국제 금융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다. 단지 XRP 시세가 좀 올라가는 게 더딜 뿐인 거지. 근데 지금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요, 성숙 과정이어서 좀 더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성숙하는 그 시기 때처럼, 그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런 것들이 점점 규제도 만들어지고 사라졌다가 생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수많은 과정들이 지나야지만 암호화폐들이 좀 안정성을 갖고 그동안 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만큼 앞으로 XRP는 충분히 그 10년 안에 자리도 잡고 가격도 충분히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리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 XRP 하락은 그냥 이벤트예요. 단순 이벤트. 뭐 언제는 안 빠졌습니까? 이때도 빠졌어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는 없잖아요. 그죠? 이 하락 때도 우린 이겨냈습니다. 그죠? 다시 하락이 왔죠. 또 이겨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 모든 것은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이 난다. 그럼 결국 반등으로 이어질 때 우리한테 또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는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회죠. 손실이 발생이 됐으면 수익으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야망의 클립토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기존의 욕망의 클립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야망의 클립토에서는 당연히 리플, XRP를 다루드릴 거고 추가로 시장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죠? 자, 등등 BTC, 이더리움 등등 기존에는 계속 이제 XRP 위주로 운영을 했다면은 이번에 좀 시장 전반적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 이야기가 풍부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복구시켜 드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왜 여러분들을 복구해 줄 수 있는지. 자, 일단 이거 보이죠? 십자가. 이거 보이시죠? 기준선의 시세 라인이 막 이제 골든 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코인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이 나왔냐면은 자그마치 1395% 상승이 나왔어요.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의 상승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세 라인이 막 골든 크로스한 시점. 이 구간을 제가 이어볼게요. 쭉 일자로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죠? 확인이 명확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프로가 상승했다고 했죠? 제가 1300%가 상승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자그마치 13배, 4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표를 이해하고 보유를 했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시그널과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고 기다려주면은 강한 급등을 가져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멀린체인이라는 코인도 있어요. 멀린체인 코인을 보시면 여기 보이죠? 십자가 시그널. 저점에서 십자가 시그널이 발생이 됐고 여기 봐요. 막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자, 똑같이 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골든 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그리고 급등. 자, 이 코인도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300%딱 떨어지네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안 해도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골든 크로스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자, 요 월드 코인도 한번 보시면 요때 강한 시세를 한번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골든 크로스 나왔고 십자가 시그널 나오고 상승 나왔죠. 여기도 봐요. 골든 크로스, 십자가 시그널 상승.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골든 크로스 시작이고 십자가 시그널 나왔어요. 얘도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세력의 매집 구간이고요. 자,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도 십자가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때는 안 갔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십자가만 가지고 급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근거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 흰색 라인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거 보세요. 흰색 라인의 하방이 있잖아요. 약세 구간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십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지만 급등이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10배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손실된 자금을 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만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2026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좀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자,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그냥 간단합니다. 문자로 복구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십자가 시그널하고 이 지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영역, 그냥 저하고 차트 설정을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다 무료로 드립니다. 참고로 누군가가 금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사칭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복구합시다.